저희 그 동치미에 저는 이런 사고도 겪고 살았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저희 이제 얼굴은 지금 저희가 뒤에 볼 나와 수가 계세요. 없는데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무슨 사고를 치셨어요, 남편분께서? 저는 저도 모르게 제가 두 번째 부인이 됐어요. 두 번째 부인이 됐어요. 네? 어떻게? 어우, 눈물 나시는구나. 아이고. 예, 지금 일단 그 생각만 하셔도 예, 눈물 나시는데 저 어떻게 하다가 아니, 결혼하고요. 임신 7개월 만에, 남편이 전 부인이 있다는 걸 아시죠? 네, 아, 그 전에 결혼 전에는 모르셨고. 네, 몰랐어요. 전에 결혼하셨어요? 네, 한 2년 정도 연애 결혼했는데요. 2년이나? 2년인데 그러면 2년 사귀시면서 그냥 총각인 줄 아셨어요? 네, 그런 줄 알았죠. 그 뭐,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왜냐면 집에도 그 집 가정이 있었으면 남편이 저녁에 뭐 그 가정으로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애하고 애를 놔두고 여자가 저기 가출을 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하니까. 아, 애도 있었구나. 그러면 그 사실을 임신 7개월 때 아셨다고 한다면 네. 뭐 이게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겠네요. 혼인신고를 하셨어요? 아니요, 혼인신고를 못하고 미루더라고요, 자꾸. 저희 집에서는 자꾸 혼인신고했냐고 물으시고, 근데 그렇게는 생각을 못하고, 네네. 아, 무슨, 뭐가 사정이 있겠지 하고 저는 쪼우진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남편의 이렇게 가계부 같은 노트를 보니까, 부인의 선물이라는 그 글귀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게 뭐냐고 물으니까 얼굴이 하얘지더니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머. 그러면 결혼 생활 친정 식구들한테도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요, 이야기를 못했죠. 네.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셨고 네. 제가 4남매 중에 제가 맞이였어요. 아이고. 아우, 어떡하냐. 근데 그때 나이가 제가 24살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세상에. 뱃속에 애는 자라고 그 사람 애 아빠를 혼인빙자로 집어넣으면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다가 여자가 찾아왔어요. 여자가 찾아와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그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시어머니한테 인사를 갔는데 3살짜리 여자애가 있었어요. 그게 그 사람 딸이었는데 그 아이를 입양을 시켜버렸어요. 입양을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그 딸이었고 입양을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그 여자는 그 아이가 입양된 걸 모르고 있었고 저희가 정식으로 결혼을 한 것도 모르고 있었고 여자가 그래갖고 저는 이제 출산을 하고 나는데 그 여자가 간통죄로 저를 이제 고소를 했어요. 적반하장. 예, 그래갖고 제가 아기 난 출산한 20일 만에 이제 경찰서에 출두를 해가지고 이제 합의를 그렇게 보고 살았어요. 간부인한테 돈을 주고 그러면 네,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살았다는 건 남편분과 함께 살았다고요? 예, 이제 몇 년이나 결혼 생활 유지하신 거예요? 20년 20년을 살고 결국 이제 끝을 냈는데요. 아, 이혼하셨어요? 근데 20년을 참으신 이유가 뭐였어요? 이제 아이 때문이고 좀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네. 좀 반성하면서 살겠지라는 그런 어떤 생각도 있었어요. 예, 근데 전혀 그게 없더라고요. 나중에 또 시간이 가면서 뭐 여자를 계속 밖에서 만나고 예. 근데 그 사람은 그 어떤 가정의 소중함이라는가 이런 걸 전혀 모르더라고요. 지금 거의 아마 예전에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못 쓸 경험을 당해도 자식들 결혼시키기 전까지 그렇지. 내가 참아야지가 정말 많았었죠. 그 세대가 이 세대야, 이 세대. 맞아요. 예. 그
그것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요? 엄마들 인생이 너무 많았어요. 옛날에는. 반대로 이제 이 경우는 저희가 들으면서 더 화가 나는 게 시댁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감춰줬다는 거잖아요. 공범이죠. 공범이 된 거잖아요. 아이를 그렇죠.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현재 이제 케이스가 되면 시부모님한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가 있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인데 뭐 이거에 대해서는 요새는 이제 많이 알고 계시니까 하지만 벌써 20년 전, 35년 전이니까 그때는 그런 생각도 차마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간통죄가 굉장히 엄하게 처벌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간통죄 한번 하면은 막 구속이 되기도 했어요. 요새는 정말 뭐 그게 아예 이 죄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고 하고 있는 세상이지만 아마 그래서 더 막 그 힘든 상황에 몰려서 그런 선택을 하셨지 않을까 싶어요. 어려움을 겪어서 뭐 더 단단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계속 쑤셔가지고 아예 무너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남자는 남자 비열한 거 금세 알아요. 우린 남자 한 5분 보면 알아요. 근데 여자 내숭 떠는 거 평생 봐도 몰라요. 근데 여자가 여자 내숭 떠는 거 금세 아는 거 몰라요. 그래서 진짜 감이 있어. 그게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뒷조사를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크로스 체크라고 보면 돼요. 초등학교 때 행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행실을 친구들 한 명만 딱딱 크로스 체크하면 딱 나와요, 견적이. 저희가 실제로 얼마 전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그냥 결혼을 했어요, 정상적으로. 근데 남편이 혼인신고를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남편이 계속해서 결혼정보업체를 통해서 선을 보고 다녔어요. 아니 결혼했는데? 네. 그래가지고 소송에 대박. 들어갔는데 뭐야? 그 남편 하는 말이 결혼 더 취미인가 봐. 가관인 게 요새 결혼정보업체에서 끝나고 나면 이 정도는 애프터 서비스로 소개팅을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진짜 무슨 생각이 결혼정보에서 어디예요?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었어요. 굉장히 AS가 추천하구나. 아까 일단 가입 제가 한번 해봐서 얼마나 못된 짓을 하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결혼은 제가 도전. 했으니까요. 아까 네. 그 여자분이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꼭 이건 참고하세요. 이상하면 이상합니다. 이상하면서. 이상하면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이상하면 이상합니다. 꼭 돈을 띈 분들은 돌이켜보세요. 맞아요. 돈 딱 띄었다는 순간 맞아, 그 사람 이상했었어. 거의가. 그게요. 이상하면 이상해요. 맞아. 예, 애들 벌써 집안에 이 냄새 나면요. 개 지저귀 보세요. 지저귀 보면 벌써 싸놓고 도날드처럼 걸어 다닙니다. 이상하면 이상한 거예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상한데 괜찮을 거라고 믿음을 안 좋은 데다 자꾸 두는 거예요. 저 남자는 괜찮을 거라고. 다 그래도 이 남자는 아닐 거라고. 전부 그게 객관성이 좀 필요해요. 이상하면 이상합니다. 예. 하나 아니 더 근데 있네요. 저는 다 사실 그러면 다 이런 그럽니다. 얘기가 우리 목사님 하신 얘기를 저희 남편이 맨날 그런 얘기를 해요. 네. 당신이 그럴 때 나는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이상했다는 그럴 줄 알았어. 거예요. 그럴 줄 알아서. 그런데 사실 인생이란 게 그래요. 잘못되니까 그때 이상했다고 생각이 되는 거지 막상 모든 케이스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요즘 이상한 짓 좀 하시나 봐요. 요즘 점점 회식 시간이 회식하고 가자고 맨날. 네.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게 이상하면 이상하다고 그러시는데 하는 놈이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는 놈이 합니다. 야, 오늘 그냥 희한하다. 정말로 바람도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예 한 번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라고 자기 위안을 하시지만 맞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맞아. 여자 관계 복잡한 사람이 계속 복잡하고요. 바람 피는 놈이 피는 거고 돈 사고도 치는 놈이 또 칩니다. 항상 하는 놈이 또 해요. 이게 세습으로 내려왔어요. 또한 지금 이순환 마담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물림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예. 오늘 명언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야, 이거 써야 돼. 다 썼죠? 예, 예. 하는 놈이 합니다. 화내는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이상하면 하던 대로 합시다. 아니! 제가 결혼을 앞둔 네. 예비 그 신부 여러분들께 네. 아주 간단한 남편들 사람 뒷조사에 아주 간단한 방법을 하나 팁. 알려드릴게요. 예. 기본적으로 여러분 자 따라해 보실까요? 통신, 왜 이렇게 따라해? 이메일, 계좌 계좌. 이 세 개만 확인할 수 있어요. 통신 이메일 계좌. 네. 통신, 이메일, 계좌만 확인할 수 있으면 전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남 취재하고 뭐 이러는 게 직업인데도 결혼이라는 게 되면 안 돼요. 남편 친구가 제 같은 신문사 기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동창이시죠? 이 남자랑 결혼할 거예요? 그랬더니
인경 씨 종교가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왜요? 했더니 종교심이 없으면 이놈이랑 결혼 못할 건데. 근데 저는 그걸 굉장히 고도의 유머로 받아들여가지고 저야 뭐 원하는 대로 종교 다 만들죠. 그러고 했는데 그때 그 말이 진실이었더라고요. 종교심으로. 이게 흔적들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는데 본인만 유머로 들으시는 거죠. 그리고 저는 술을 안 마시는데. 이상하면 이상합니다를 했어야 돼. 가는 그게 안 들리는 거지. 예. 어쨌든 지금 잘 살고 계시잖아요. 예쁜 딸 놓고. 이상한 것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뭐냐? 거짓말이에요. 맞아, 거짓말. 네, 거짓말. 예를 들어서 내가 늦었어요. 미안해. 내가 늦게 출발했어. 이거는요, 잘못했어도 괜찮습니다. 거짓말 안 해. 차가 막혀가지고 말이야. 근데 막힌 건 아는데 출발할 때부터 늦었어. 늦었지, 맞아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절대 안 하죠. 이 거짓말이 별거 아닌 줄 아는데 굉장히. 그게 맞아, 성격이야. 제가 저희 남편을 만나서 이제 상견례를 하는 자리에서 우리 시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아직 아들이 한 번도 여자를 사귄 적이 없어서 깜깜한 밤인가 했더니 아이고 얘가 벌써 해가 떴다고 장가 간다 그런다고 저처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그때 왜 저렇게 강하게 강한 부정은 긍정이라고 그 얘기를 왜 저 어른이 왜 하시지?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여자 있었다는 말씀을 저렇게 고백하시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혼해놓고 보니까 세상에 결혼하자고 드나들었던 여자가 뭐 많더구만.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